이번에는 독일 공작 연맹이란 기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공작 연맹이 어떻게 발전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볼 텐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되게 특이한 점이 있지 않나요? 되게 신기한 것. 분명히 사진이 흑백인 걸로 보아 굉장히 옛날 모습인 것 같고요. 사람들의 복장도 오래돼 보이고 유럽의 느낌이 납니다. 이 사진에서 특징적으로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여기 부분이었어요. 보면은 기차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트램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천장에 매달려서 운행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시설이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고 운행이 되고 있는 교통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바로 독일이고요. 세계 최초의 모노레일이었다고 합니다. 무려 100년도 더 전에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왔다고 하니까 독일의 산업화 역량이 심지어 100년 전에도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독일의 역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1871년도에 독일의 여러 가지 쪼개져 있던 나라들을 통일을 해내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점차 산업화 대열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산업화를 시작했고 기술력도 이 모노레일의 사례를 보다시피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90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본인 나라들의 제품을 타 국가에 판매를 해야 하는데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제품에 비해서는 독일 제품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술력은 떨어졌지만 뭔가 독자성이 떨어져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사회에서의 떨어진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들에 대해서 독일에서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고민의 일환으로 만들어낸 게 독일 공작연맹이라는 집단입니다. 이것은 독일에 있는 민헨에 있었던 헤르만 무테지우스라는 건축가가 미술과 공업, 수공예의 협력으로 생산품을 보다 양질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었던 집단 혹은 기관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산업화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생산에 기계를 도입하는 건 당연했던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영국과 프랑스 제품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졌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디자인 형식을 개발하고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품을 개발하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대량 생산으로 단가를 낮추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품질 향상을 당연히 하면서도 상품의 형태도 개선을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개선된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이념이 있었다고 해요. 세 가지 원칙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미술과 산업이 협력해서 제품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면서 규격화를 하겠다라는 것을 첫 번째 원리로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대량 생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세 번째는 디자인이 된 그것이 개인적인 실험 상태,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호나 주관적인 결정 이런 것이 아닌 상태로 취하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어떤 표준의 스타일을 지향해서 디자인을 해 나가자라고 원리를 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예술 공예 운동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과 비교해서 이 예술 공예 운동에 참여했던 장인분들은 수공예 기술을 중시하고 그것들을 기계적인 생산을 반대했던 데 비해서 독일 공작 연맹은 산업이랑 기술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보였던 분이 피터 베렌스라는 디자이너입니다. 이 디자이너가 주로 활약했고 활동했던 회사가 AEG, 아에게라고 읽더라고요. 이 회사였어요. 이 회사는 현재도 아마 아직 남아있는 회사일 거고요. 1883년도에 독일 베를린에 설립이 된 전자회사인데요. 앞서 보였던 피터 베렌스라는 디자이너가 이 회사의 여러 가지 제품들을 디자인하는 데 관여해왔다고 합니다. 몇몇 제품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선풍기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좀 되게 골동품 느낌이 나죠. 현재 보면은 골동품 모양의 선풍기이고요. 그치만 보았을 때 그렇게 미운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뭐 팬과 모터의 모습이 현재 모습과 거의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떤 현재 선풍기 모양들의 원형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단점이 있다면 저 선풍기들의 이 간격, 여기 팬을 막아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손을 다치거나 하는 상황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제품을 뭐 대량 생산하고 기능적으로 더 뛰어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의 안전 같은 거는 조금 소홀히 했던 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그런 선풍기들의 원형을 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놀라운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것은 야에게라는 회사에서 만들어 왔던 주전자들인데요. 보면은 조금씩 모양이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 손잡이도 다르고 여기 꼭지 모양도 살짝 다르고 여기 그 몸통 형태도 살짝씩 다 다른데요. 이것을 디자인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각 파트들이 잘 끼워지고 다른 파트에도 잘 붙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대요. 마치 레고 블럭을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해도 다 조합이 되는 것처럼 표준화된 부품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품들을 서로 다르게 조합함으로써 80개가 넘는 주전자의 형태를 다르게 만들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표준화된 부품을 만들기가 더 쉽기도 하고 그 부품들을 조합할 수 있도록 하면은 보다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도 좋고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데도 좋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1914년에서 1918년도가 독일이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많은 그 산업화에서 쓰였던 인력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독일 공작 연맹은 자연스럽게 와해되는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일 공작 연맹은 현재 우리 디자인 사에서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는데요. 첫 번째는 기능적이고 구조적이고 기하학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미술과 산업을 결합해서 현재와 같은 디자인의 그런 역할과 기능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독일의 산업과 경제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바우하우스라는 독일의 교육기관, 디자인 기관에도 설립에 영향을 주어서 예술, 공업, 상업을 통합적으로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학문의 기초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바우하우스라는 기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계미학이라는 것과 그리고 독일 공작연맹이란 곳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제품을 디자인할 때 장식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것이 반드시 좋으냐라고 물었을 때는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산업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었고 기계가 대량 생산을 해야 하는데 장식적인 요소가 있으면 생산에도 불편함을 주고 괜히 비싸지기만 했던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에도 장식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기능적인 면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디자이너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겠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전자제품이나 그래픽 작업물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매우 장식적인 사례랑 똑같은 사물인데 장식이 매우 절제되어 있는 사례를 하나씩 찾아서 비교해 보면 좋겠어요. 아래쪽에 있는 것만 봐도 하나는 컵이지만 장식적인 요소가 거의 없고 오른쪽 컵은 장식적인 요소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작성할 때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인지 어떤 작업물인지 꼭 출처를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마치기 전에 학생들한테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이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아직 1학년들이니까 좀 그런 작업물을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 잘 개념이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픽 디자인, 레이아웃 디자인, 편집 디자인 이런 것을 배우게 되면서 어떻게 PPT 자료를 더 잘 만들지 조금씩 감이 오겠지만요. 잘 모를 때는 많이 찾아보고 따라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비엔스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또 다른 사이트는 드리블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드리블 할 때 B가 3개예요. 여기 드리블 비엔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냥 PPT라고만 치면은 수많은 예시 작업물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양식을 따라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PPT 디자인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라는 소리예요. PPT 디자인을 할 때 유의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게 구체적으로 들어있진 않지만 여기 예시 그림들만 봐도 이렇게 만들면 좀 더 예쁘고 눈에 보기도 좋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따라하면서 편집을 한번 해보세요. PPT를 디자인을 잘 하는 것도 학생들이 그래픽 디자인에 대한 감각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